그래서 하늘로 나 그게 좀 더 편도 결석에 도움이 되는 가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맛에 매직박스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. 제가 치과의사다 보니까 이 필연적으로 입냄새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향 때문에 꼭 치과 영역은 아니지만 이 편도결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편도결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입냄새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입냄새 제거의 끝판왕,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테라브레스 측에서 편도결석을 비롯한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테라브레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. 제가 사실 작년 여름에도 이 테라브레스 제품들의 맛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, 걸출한 글로벌한 테라브레스처럼 이런 큰 회사에서 왜 저에게, 왜 이 매직박에게 자꾸 이런 숙제를 주는 것일까요?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. 전화해! 단가가 제일 싸서. 나 비싸! 일단 입냄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한 가지는 생리적인 입냄새, 병적인 게 아니고 말을 오랫동안 안 했다든지, 아니면 뭐 입을 좀 많이 벌리고 잤다거나 긴장했다거나, 그래서 입이 마를 때 저절로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럴 때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개선되고 물도 좀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런 입냄새는 괜찮아지는 이런 생리적인 입냄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거는 병적인 입냄새죠. 요거는 실제 구취의 원인이 있는 이런 입냄새를 말하는데, 주로 이 구취의 원인 중에 한 90% 정도는 입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입냄새 관련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이 음식물 찌꺼기나 입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이 세균들이 활동을 하면 황화합물이 생깁니다. 원소기호 S죠. 이 황화합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냄새의 원인인 거예요. 특히나 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플라그나 치석들, 이런 데서 황화합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는 세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, 아까 말씀드린 플라그나 치석을 없도록 관리를 해주면 입냄새가 덜 날 수 있다. 즉 입솔질을 구석구석 열심히 하고, 또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걸 쓰고, 그래도 남는 거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고,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입냄새가 덜 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칫솔이나 치실 같은 구강용품이 잘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짜잔. 테라브레스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도움을 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도 잇몸에 염증이 심하게 있다거나,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된 보철물 내부가 상해 있다거나, 이런 경우에도 입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과에 가서 한번 검진을 해보고 치료를 다시 받는다던가,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잠깐 언급드린 요즘에 굉장히 핫한 편도결석에 의해서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,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편도결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일단 이 편도가 뭐냐? 이 기차표 살 때 편도 왕복, 그 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. 차표 한 장 손에 들, 그 편도가 아닙니다. 놀랍게도 이 편도라는 거는 코에서부터 이 목구멍까지 이어지는 신체 기관의 일부의 명칭이에요. 어릴 때 편도선염 걸려가지고 침 삼킬 때 목 아프고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, 주로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최전선에서 외부와 면역을 위해 싸우는 기관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편도가 이제 보통 매끈하면 상관이 없는데, 편도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진 적이 있다거나,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편도가 매끈하지 못하고 좀 주름이 생기거나 쭈글쭈글해지면 그 쭈글쭈글한 그 틈새에 음식물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. 치아에 음식물 플라그 같은 게 붙는 것처럼 편도 주름 안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좀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형태, 그걸 저희가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. 편도 출석은 없냐고? 자, 그래서 왕복결석이요? 그만해! 멈춰! 자, 그래서 이 편도결석은 엄청 딱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서져. 습 하면서 딱 하면은, 이거 밥 한 공기 가져와라 이거. 그냥 밥도둑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에 편도결석이 있으면 그 냄새가 이제 입으로 좀 전해지거나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치석이나 플라그도 비슷해. 치석은 물론 좀 더 단단히 굳지만 플라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완전 밥도둑.
그런 냄새들이 이제 입안에 좀 퍼지면 편도결석으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편도결석을 제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저희 치과에도 실제로 편도결석 있는 것 같은데 치과에서 제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저는 물리적으로 제거해드린 적은 없고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, 이 편도결석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직접 면봉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제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본인이 집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면봉으로 누르다가 편도가 되게 말랑말랑하거든. 푹 눌려가지고 오히려 더 구멍이 커지거나, 그리고 그걸 막 힘들게 빼도 그 주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또 편도결석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, 그렇게 막 상처나거나 위험한 그런 걸 감수하면서 굳이 물리적으로 빼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꼭 빼야 될 정도면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이제 석션으로 이렇게 톡 해가지고 빼주시거나, 편도결석이 생기는 그 홈 부분을, 편도결석을 꺼낸 주름이 있는 부분을 레이저나 어떤 전기적으로 지져서 거기를 봉합해 버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편도결석 때문에만 편도를 제거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겠지만, 또 뭐 편도가 많이 붓는다든지 편도로 인해서 불편감을 겪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편도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나는 편도결석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결론은 이 편도결석이라는 게 편도의 홈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이솔질 아니면 뭐 치실과 같은 구강용품들을 잘 쓰면 당연히 음식물 찌꺼기가 입 밖으로 배출될 테니까 편도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걸릴 일이 줄어들고, 그러다 보면 편도결석도 생기는 빈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또 좋은 방법으로 가글을 하는 방법, 이것도 괜찮아요. 요즘은 이제 기능성이 많이 강화된 구강청결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, 이러한 제품들이 이 치아 표면에 작용해서 충치 발생률도 낮춰주고 입냄새도 줄여주지만 이 편도결석을 예방하거나 또는 심지어 생긴 편도결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다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내가 한 얘기 아니냐고. 닥터에서 니네가 뭘 알아? 닥터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유명한 채널에서 얘기하신 거야.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가글을 해서 편도결석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노폐물들을 헹궈낸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다만 이 가글을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, 가글 중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두 종류가 있는데, 알코올을 포함한 가글의 경우에는 소독 효과는 좀 더 있을 수 있는데, 너무 이제 자주 쓰거나 이러면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오히려 편도나 점막을 좀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냄새도 더 많이 날 수 있고요. 그리고 혹시 감염될 우려도 좀 커지니까 알코올을 포함한 가글은 조금 조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입냄새나 편도결석 같은 경우는 이 소독이나 염증 제거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입냄새나 물리적으로 어떤 음식물 잔사들을 헹궈내는 거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무알콜 가글을 이용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테라브레스에 보면은 not include 아예 박혀있어요. not include 알코올, not include artificial 페이바, not include artificial 칼라, 세 가지가 없다. 이 편도결석 같은 경우는 소독이나 염증 제거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는, 물론 뭐 같이 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음식물 잔사나 이런 것들을 헹궈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무알콜 가글을 이용하면 좀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이 테라브레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편도결석을 비롯한 입냄새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 텐데요. 편도 쪽까지 가글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솔질 후에 하는 가글이랑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테라브레스를 이용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편도 쪽, 목구멍 쪽 깊은 곳까지 가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직접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가 입솔질을 하고 보통은 가글을 입에 넣고 양쪽 볼로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뱉어내죠.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, 또 칫솔이 닿지 못하는 어떤 입술이나 입 안에 있는 점막들의 가글액이 작용되도록 이렇게 보통 가글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죠.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이런 구강 점막이나 잇몸을 이렇게 세차게 헹궈줘야 세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헹궈내면서 이 황화합물을 세균이 덜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다 알아들으셨어요? 하지만 이 편도 결석까지 제거하기 위한 가글 방법은 조금 더 편도 쪽으로 치우친 가글법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일드 민트로 합니다. 봤어요?
개거품이라뇨.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강 영역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목 안쪽에 가글액이 도달할 수 있게 천장을 보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면 조금 더 이 깊숙한 부분까지 헹궈지는 느낌이 나거든요. 이런 방식으로 해야 편도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구강 영역 안에 이 목구멍 쪽 인두 쪽까지도 헹궈질 수 있다. 평소에 그냥 여러분이 칫솔질하고는 입안에서 이렇게 하다 말잖아.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목구멍까지. 근데 원래 이솔질 하고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솔질 할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.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가글을 사용해서 좀 더 잘 헹궈내면 좀 더 편도결석이 안 생기는 조금 더 조금은 도움 될 거 아니야. 더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래서 하늘로 평소에 그냥 이솔질 할 때도 그렇게 목구멍까지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. 그게 사실은 좀 더 깊은 인두까지 헹궈내면서 편도결석에 도움이 되는 가글 방식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알코올이 없는 이런 테라브레스 같은 가글로 쓰는 것도 괜찮다. 이 맛에 매직박스지! 전화해! 마일드 민트가 좀 순하거든? 그래가지고 따갑다던가 뭐 심하게 그런 느낌은 좀 없다 보니까 또 알코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목 쪽을 좀 가글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맛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맛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여름에 또 했던 이쪽 한번 클릭해줘!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평소에 저희가 입 안에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목 쪽으로 가글이 되도록 하면 목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잔사들도 헹궈낼 수 있다.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작년에 이 테라브레스에서 치약도 나왔대요. 마일드 민트라고 써있는데 테라브레스 마일드 민트가 좀 어린아이나 그런 친구들도 조금은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연한 이런 게 되게 특징적이잖아요. 이 치약도 이 마일드 민트랑 똑같이 순한 치약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센 치약을 쓰면 좀 맵거나 화하다 이런 거에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마일드 민트는 색깔도 똑같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편도결석을 위주로 해서 입냄새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거의 해결 방법이나 예방하는 방법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 가글을 이용한 입냄새도 잡을 수 있는 가글이지만 편도결석을 위한 가글법은 조금 달랐는데 편도결석을 위한 가글 방법까지도 제가 이 테라브레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편도결석을 비롯한 각종 입냄새의 원인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시고 항상 이 상쾌한 입내음을 가지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치과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. 이 테라브레스 측에서 이 편도결석을 비롯한 입냄새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 테라브레스의 지원을 받아서 테라브레스의 지원을 받아서 테라